안녕하세요. 베터TV입니다. 10년도 더 된 빚 때문에 아직도 연락받고 계신가요? 이미 갚은 줄 알았던 채무가 갑자기 부활해서 추심 연락이 온 적 있으셨나요? 2025년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래된 빚 자동으로 소각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시효 연장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소멸시효 자동소각 제도 하나하나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혹시 내 얘기일 수도 있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정부 정책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한마디로 오래된 빚을 국가가 대신 정리해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전북 군산에 사는 박모 씨, 20대 초반에 휴대폰 할부금을 못 내서 채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죠. 그 사이 박 씨는 주소도 바꾸고 연락처도 변경했지만 최근 모르는 번호로 추심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빚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일부라도 갚으시면 기록이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시효가 끝난 채권이라도 조금이라도 갚으면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는 구조였던 겁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채무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보통 금융 채권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돈을 갚을 의무도 추심할 권리도 사라져야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일부 추심을 하거나 채무자가 실수로 일부 변제를 하면 그 순간 다시 5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되는 구조였던 거죠. 2025년부터는 다릅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 방침에 따르면 시효가 끝난 채권은 자동으로 소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저소득자, 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채권은 시효 연장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5년이 지나면 빚은 사라지고 금융사는 더 이상 연락조차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 할머니는 10년 전 아들의 학자금 대출 보증을 섰다가 아들이 연락 두절이 되면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수년간 매달 전화가 왔고 심지어 김 할머니가 국민연금 수급을 시작하자 연금 압류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김 할머니의 채권은 소멸시효 만료로 자동 소각되고 연금 압류도 중단되었습니다. 이제는 금융사가 임의로 시효를 연장하거나 기록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클린 시스템을 통해 각 금융사가 가진 시효 완성 채권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연동하여 채무자의 소득, 자산 상황을 판단하고 자동 소각 대상을 선별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35세 정 씨는 청년 시절 카드론을 연체했다가 해외 취업을 위해 6년간 한국을 떠났습니다. 귀국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를 다시 만들려 했지만 과거 미납 기록이 떠오르며 발급이 거절됐죠. 이번 정책 적용으로 정 씨가 가진 연체 채권은 자동 소각 대상으로 분류됐고 신용 회복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1.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진 사람. 2. 5년 이상 변제가 없고 채무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3.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고령자, 사기 피해자, 소액 채무자. 특히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우선적으로 소각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1.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새 제도 적용 전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채권 소각 대상이 아닌 채권도 존재합니다. 형사합의금, 세금, 보험료 등은 시효 소멸 대상이 아닙니다. 3.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피해 방지 필요합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대부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던 50대 여성 E씨, 이후 주소를 옮기고 연락처도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중 연체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지연됐습니다. 이 씨는 확인 결과 8년 전 채권이 아직도 살아 있었고 정리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제도로 인해 이 씨의 채권은 자동 소각 대상에 포함됐고 건강보험 등록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이번 한 번의 정책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채권을 정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듯 빚도 정기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심사 기준은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회수 가능성도 없고 단지 기록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막힌 사람들에겐 희망이 되는 제도입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끝없이 따라오는 굴레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국가가 손을 내미는 첫 시도입니다. 혹시라도 오래된 빚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번 정책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